자,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2,885명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2,859명, 해외 유입이 26명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10명이 늘면서 국내 사망자 모두 2,474명, 그리고 위중증 환자는 7명이 늘면서 누적 331명이 됐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서야 본 궤도를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지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토요일이 마치 평일의 수요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역대 최고치인 하루에 3,273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 마치 수요일 같았으니까 오늘하고 비교하는 게 적당하겠죠. 그러면 오늘하고 비교하면은 약 390명 정도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최고치를 찍고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제에 비해서는 603명 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릴 때 1,000명 이상 하루에 더 많이 나오게 되면은 역대 최고치를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3,000명 부근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제가 전망한 것보다도 다소 적게 나오면서 오늘은 2,885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여러 가지 정황상 백신 접종 등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을 최대치로 해서 다소 가파르게 감소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드렸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이번 주를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가파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은 불행히도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10분이나 애석하게도 사망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거의 가장 많이 사망하신 그런 나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중증자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7분이나 다시 증가했습니다. 지난 56일 전에 하루 만에 가장 최고치인 40명의 위중증자가 나온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5일 전에만 하더라도 매일 플러스인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은 확진자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어제 오늘에 걸쳐서 이틀 동안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 향후로는 다시 위중증자가 꺾이면서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 좋은 지표는 치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0.01%포인트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치인 0.80을 찍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0.7대로 진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 확진자는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백신 접종이 충분하게 많이 된 상황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다소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 오직 나쁜 지표 하나는 확진자가 많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데 이것도 조만간 수그러들 기미가 있으니까 조만간 여러 지표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백신 접종 현황 한번 짚어보죠. 어제 얼마나 맞았습니까? 네, 어제도 백신 접종은 많이 맞았습니다. 어제 90만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했고요. 1차 접종 같은 경우에는 25만 6,982명, 접종 완료자는 68만 9,322명이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은 3,876만 9천여 명으로 어제보다 0.5% 늘어나서 75.5%가 되었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2,464만 2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48.0%입니다. 이번 주 안에 접종 완료자 비율도 인구 대비 50%가 넘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은 이 지표를 한 가지 추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확진자 중에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을 어느 정도 되나 좀 살펴봤더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6.2%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비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이 비율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예, 실제로 이제 외국인의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예약률도 좀 저조하고 실제로 백신 접종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최근에 저희 댓글에 여러분들이 제보 형태로 제보하신 것이 꽤 있어요. 댓글에. 그 중에 하나는 홍대에 외국인들이 모여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길거리 등이나 이런 곳에서 술판을 벌린다. 이런 제보들을 꽤 많이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이 방송에서 꼭 좀 다루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노동자로서 여러 공장이나 또는 좀 더 이제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백신 접종이 용이하지 않은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 지자체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편의를 제공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지금 제보하신 형태의 그런 어떤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일탈 행위 이런 것들은 지자체가 나서서 강력하게 좀 뭔가 수단을 동원을 하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은 이것은 이제 잠시 그대로 두고,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국인인 경우에 8월 중에는 어느 수치였는데 지금은 2배 정도 되어가지고 굉장히 지금 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좀 우려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정상적으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예, 불법 체류자분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백신 접종이나 방역과 관련해서는 묻지 않고 일단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생활이 열악할 경우에는 외국인들인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부 집단 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N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되게 되면은 N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은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집단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안 한 외국인들을 통해서 N차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동시에 그 지역 사회에 속한 지역 사회로 전파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백신 접종률이 빨라지면서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인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역 당국이 확실히 인지하고 지자체도 인지하면서 어떤 구멍이 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뇌관이 될 수도 있겠군요. 자칫 그럴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자, 그러면은 접종을 안 받는 이유는 아무래도 언어 장벽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일단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언어 장벽 때문에 정보가 부족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홍대에서 술판 벌이는 그런 외국인들과는 달리 이제 외국인 노동자 밀집 시설에서 노동을 하시는 불법 체류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리 방역 당국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방역이나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본인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변수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업주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하루 혹은 반나절 정도 노동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이상 반응이 오면은 또 하루나 혹은 이틀 정도 노동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 때문에 노동자 본인도 꺼려하고 사업주도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본인은 백신을 접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업주의 눈치가 보이거나 혹은 작업반장의 눈치가 보이는 등등의 이유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그 업장의 경우에는 그 업장에 이렇게 인센티브 혹은 디스인센티브를 좀 약간 제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백신을 많이 접종할 예.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그 업장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약속을 해서 업주 입장에서도 우리 노동자가 백신을 맞느라고 반나절 하루 혹은 이틀 정도 손을 놓는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 인센티브 때문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좀 백신을 접종하라고 독려를 할 것 예. 아닙니까?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만약에 그 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생겼을 경우에 집단 감염이 생겼는데 예를 들어 방역 수칙 같은 것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 과정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제 그에 상응하는 약간의 디스인센티브 같은 것도 네. 조금 제한을 하면은 이런 걸 공지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실화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사업자 그리고 지자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려해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 그 언어 장벽으로 이제 정보가 이제 불균형한 경우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언어하면
하면은 뭐 영어로도 하고 중국어로도 하고 뭐 등등 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방글라데시, 뭐 벵고로, 예. 그리고 뭐 캄보디아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제공하는 언어 서비스 자체에도 또 접근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주 노동자 커뮤니티에 마당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영어도 잘하시고 한국어도 예. 잘하셔서 현지어도 중요한 정보 잘하고. 같은 것들을 네. 그 단톡방으로 이렇게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그 이주노동자 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무원들은 다 어떤 분들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쪽 커뮤니티의 그런 뭐 단체 메시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예. 활용하는 실용적인 방안 같은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